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의대를 복귀 김동일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 이틀간 코스피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매크로 데이터나 이벤트 일정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씀드렸던 FOMC 잘 지나갔습니다. 예상 수준으로.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6월 FOMC는 절대로 금리를 인상하면 안 된다라고 봤던 입장입니다. 오죽하면 6월 FOMC가 예상외로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돼서 5.25에서 5.5까지 올라가면 6월에 올라가면 전 주식을 오히려 팔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상반기가 아니라 올해 고점이 6월일 수도 있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죠.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 저는 그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동결을 해야 된다고 좀 봤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번 CPI도 확인했다시피 이제 4%를 찍었잖아요. 헤드라인이 4% 찍어줬고 코어가 5.3이면 물가는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물가가 잡히고 있는 건데 금리를 더 올린다는 거는 돈줄을 더 옥죄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기억 속에 사라진 사건, SVB, 그죠? 실리콘밸리뱅크, 이거 되게 중요했습니다. 이 SVB 사태가 지금의 미증시 랠리를 만드는 거예요. 미증시 랠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이 SVB 사태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도부터 조정이 시작되면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있죠. 유동성을 회수하면 마지막에 뭔가 터진다. 그리고 나서 끝난다. 사실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좀 막연하긴 합니다. 지금 전혀 저는 그걸 대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하지만 그냥 제가 경험적으로 통화정책의 전환기에는 항상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긴축에서 완화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는 그 완화의 명분을 강화시키는 이로 인해서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된다 하는 사건들이 늘 있어 왔는데 저는 그게 이제 바닥 시그널이라고 봤던 거잖아요. 그걸 이제 11월 달 10월 말 9월 말 10월 초에 있었던 영국의 길트 금리 사태, 영국의 문제들, 그리고 그때 이제 했던 조치들, 그리고 미국에서 SVB 사태. 그러니까 터진 게 영국채, 그리고 미국채. 그죠? 이게 터지면서 이미 미국의 은행으로 간 거 아니에요? 미국의 은행으로. 이거는 못 터뜨리죠? 이거 터뜨릴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금융위기인데 이거 어떻게 터뜨립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채를 보증한다 해서 이거 여기다가 돈을 풀어서 살렸잖아요. 긴급 투입해서 살렸는데 이 긴급 투입을 은행으로 공급을 한 게 이제 시중으로 풀리면서 미국 증시 유동성 랠리를 또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유동성 랠리도 좀 과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술적 조정이 필요했는데 그 시점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됐잖아요. 그럼 미국이 채권을 또 발행해야 되거든요. 미국이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뭡니까? 미국채가 돈을 빨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것도 어느 정도의 긴축 포지션인데 여기에서 정책적으로 통화정책금리까지 더 올려버리게 되면 미국 전반적인 완화됐던 유동성이 또 급격하게 위축되고, 그리고 물가는 4% 이하로까지 다음 달은 거의 3.4% 정도 전망하고 있어요. 헤드라인이. 물가가 3%대 내려왔는데 금리가 5%대 중반까지 가버리면 이건 실질 정책 금리가 2%가 돼버리잖아요. 그거는 엄청난 긴축이거든요. 그러면 연말 하반기에 경기 박살나는 거죠, 미국은.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하면은 주식을 그때라도 팔아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 다행히 동결했어요. 다행히 동결해서 일단 금리가 5.5에서 5.25로 동결됐는데 여기에 이제 점도표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저도 예상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다 예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변수는 아니다 했던 게 매파적 동결.
네, 매파적 동결을 예상했잖아요. 동결 첫 번째 금리를 동결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피벗을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금리를 올리다가 금리를 이번에 멈췄으니까 멈추고 이제 내릴 것만 남았다 하면서 시장이 다시 흥분해서 인플레이션이 살아나면 안 되니까 동결을 하면서도 당장 인하는 없다는 시그널을 강하게 줄 거다. 이게 뭐 대략적인 예상이었는데 말로도 그렇게 할 거고 점도표도 그렇게 될 거다고 예상했는데 말은 그러니까 선으로 따지면 점도표가 먼저 되게 강하게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여기가 여기 보시면 돼요. 요거랑 요거 여기가 이제 올해 연말 금리 전망인데 원래 5.1이었잖아요. 5에서 5.25 여기서 이제 멈춘다고 봤던 거예요. 3월 달에는 3, 6, 9, 12월 달에만 점도표가 찍히니까 3월 달에는 이제 5에서 5.25 여기서 멈춘다고 본 건데 실제로 멈췄잖아요. 그런데 이번 점도표에서 2022년 12월 정책금리의 다플롯이 여기가 찍혔어요. 5.6%가 찍혔어요. 평균 5.6. 5% 더 올리면 0.25씩 0.25 2회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표는 또 바뀝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앞으로 6월 데이터, 7월 데이터, 8월 데이터 나오고 이제 9월 FOMC 갔을 때 인플레이션이 더 꺾여 있고 고용이 더 타이트해져서 뭐 미국의 이민자들이 다시 또 유입이 되고 하면서 이제 고용 시장이 좀 타이트해진다. 그러면 이건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서 연말 한번 금리 인하하냐, 뭐 내년에 인하하냐,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하반기에는. 하지만 이번 회의는 좌우간 시장 예상은 한 번 정도 그러니까 1회 인상 정도의 다플롯이 찍힐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2회 인상으로 찍혀버리니까 미국 시장이 점도표 나왔을 때 뚝 떨어졌어요. 왜냐면 이거 5.6, 그러니까 5.6 평균이라는 건 5.5에서 5.75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아니 CPI가 4가 나왔고 다음 달 전망이 3.4인데 어떻게 5.75까지 상당금리를 줄 수가 있어. 이건 뭐 다 죽자는 건데. 물론 시장은 알고 있어요. 이 점도표대로 가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뭐야 이거 약간 어안이 벙벙했는데 파월이 원래 보통 이제 다음 인상을 예고할 때 했던 코멘트와 달랐던 거죠. 여전히 데이터를 강조를 하고 추가적인 금리 정책의 방향 자체를 이후에 경제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한다라고 하면서 그럼 7월에 올리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7월. 이게 원래 스킵이라고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한번 건너뛰자. 연준 이사들이 블랙아웃 기간, 즉 인터뷰를 못하고 연준 이사들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시점 이전에 했던 마지막 코멘트들이 이번에 일단 한번 쉬고 가자. 다음에 보고 다시 올리자.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7월 인상이 6월에 안 하면 7월에는 한 번 더 올려서 결국은 5.25에서 5.5까지는 가겠거니 했는데 점도표는 이렇게 5.5에서 5.75까지 이렇게 찍어 놓고는 말로는 데이터를 보자 했단 말이에요. 그럼 7월달 인상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오히려 안도하면서 어제 미국 시장이 점도표 나왔을 때 훅 떨어졌다가 이 파월의 이런 코멘트 나오면서 다시 쫙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FOMC는 뭐 무난하게 지나갔는데 이게 뭐 표현이 조금 살벌하지만 후폭풍. 어제는 잠잠했지만 오늘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 없어요. 심지어 내일이 미국의 이제 파생 만기라서 그걸 앞두고 시장을 붙잡아 놨을 수도 있고요. 지금 미국이 과열권에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익스트림 그리드 구간에서 81, 2 여기까지 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지 조정 좀 받아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네, 그런 자리에 있는 거를 정도만 좀 주지하시고 미국 움직임 잠깐 보죠.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뭐랄까 주인공은 한국이 아니거든요. 미국이죠, 여전히. 여러분 진짜 웃기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작년 연말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비관론 일색에다가 미국 안 좋다 그랬죠, 다 미국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아니라고. 예, 항상 지금의 경기 상황이나 시대 상황이 미국의 빅테크 산업이 주도하는 산업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미국이 좋아요, 여러분? 아니, 미국이 안 좋고 이머징이 좋아집니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그 시대의 인간들의 경제 상황과 활동을 반영해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왜 챗GPT에 그렇게 환호하고 있고 주식시장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가장 뜨겁게 움직이는 게 왜 전기차 관련주이며 왜 챗GPT 혹은 능동형 AI 관련주입니까? 전기차 그리고 로봇, AI 여기로 가고 있는데 무슨 놈의 이머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거 이게 대한민국에서 증권 방송하고 있는 이 일개 전문가가 그 정도 그림 예상할 수 있는데 아니 월가 전망이 그리고 국내 여의도 하우스 전망이 미국을 팔아서 이머징을 사라였어요. 다 틀렸죠. 미국 제일 좋아요. 거기서도 엔비디아. 엔비디아 지금 AI 칩을 거의 독점적으로 포지셔닝 돼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거 쉽게 안 꺾일 거라고. 물론 기술 조정 나올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기술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거 나온다고 무슨 문제 됩니까? 여러분? 물론 가지고 있는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400 중반에서 300 중반까지 기술 조정 나오면 이거는 좀 아찔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AI가 지금 시작이거든요. 이게 이제 AI라는 새로운 어떤 시대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테슬라가 올라가는 것도 전기 자동차는 이것 슈퍼차저 충전 인프라 얘기가 있지만 이것도 결국은 자율주행이거든요. 예, 이것도 결국은 자율주행의 글로벌 탑티어로서의 포지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AI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고 있고 제가 지금 제일 요즘 의아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이에요. 환율. 왜? 아니 우리나라 원화가 왜 강한 거지? 무역수지 이 지경인데 위안화도 약하고 엔화도 약한데 원화는 왜 이렇게 강한 거야?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다는 건 원화 이만큼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반도체. 네, 반도체.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들의 니즈가 강화되면서 원화 수요가 생기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 대만은 그냥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땐 반도체 시장이거든요. 하나의. 제일 첫 번째로. 그러니까 다른 대체 불가능한 산업은 반도체잖아요. 반도체구나. 근데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실적은 안 나와요. 아시다시피 하이닉스의 HBM3 칩도 지금 매출 비중이 로우 싱글도 안 됩니다. 2%대도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HBM3 칩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 있다 해도 그게 하이닉스 실적을 당장 바꾸지는 못해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결국 경기와 유동성을 타는데 중국이 금리를 인하한 측면은 있지만 자국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유동성 완화 국면은 아니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좋아지는 건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비메모리. 근데 그 비메모리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면은 그냥 엔비디아 주가를 추적하고 있는 모습이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엔비디아와 관련한 종목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도 나쁘지 않지만 중소형주 쪽에서는 지금 아주 활발하게 소재는 지금 별로 해당이 없고요. 부품 장비 쪽에서 특히나 선단공정, 극미세공정 이런 쪽과 연동되는 수많은 부품 중에서도 테스트 부품이라든지 이런 소모품들 그리고 장비도 그러한 어떤 공정 전환들이 되면서 좀 더 미세공정, 극미세공정 쪽에서 장비 교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아주 잘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게 시대 흐름이에요, 여러분. 자, 지금 우리가 시황을 보는데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유동성이 중요하죠.
유동성.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뭐 보통 경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돈이고, 여기가 돈이고, 이게 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곱하면은 이게 주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주가가 되는 거고, 이 돈과 실적이 만났을 때 멀티플이 나오고 EPS가 나와서 주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결정을 해서 전체 시장의 방향이 결정이 되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의사결정하고 판단할 때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이제 시대 상황입니다. 시대 상황. 이 시대 상황에 주도주가 있고, 이 주도주가 이 세상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들은 납득이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경제 데이터는 비관이 논리적이라고. 하지만 시장은, 우리나라에는 2차 전지가 있어요. 지금은 반도체 쪽으로도 수급이 이제 같이 좀 나눠지면서 오히려 투트랙으로 쌍두마차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같이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업사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근데 이 구조가 왜 나오는지를 제가 이 그림을 한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S&P 500 지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왔어요. 월봉 보시면은 미국은 이 20개월 선, 요 20개월 선 이미 넘어왔고, 지금 보시면은 뭐 다들 저항이라고 했던 4,200원 지금 이미 넘어왔고, 추세적으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추세가 나와 있죠. 그런데 미국도 차별화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미국 S&P 500 지수가 14% 올랐거든요, 올해. 우리보다 못 올랐어요. 우리 코스닥보다 사실 못 올랐어요. 코스피가 오늘 좀 빠져서 지금 16%인가 그렇죠? S&P 500 지수 상승률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항상 요거 이렇게 대각선으로 끄면은 여기에 빅테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테슬라가 109%예요. 더블로 오른 거죠, 올해. 물론 이건 작년 연말에 너무 많이 빠진 영향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194%예요. 194%는 이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3배 올라간 거예요. 상승률만 194%니까. 그러니까 2배 올라가면 100%, 3배 올라가면 200%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니까 상승률이 200%라는 건 3배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40%, 애플이 41%, 구글이 40%, 메타가 127%, 아마존이 50%, 그죠? 예, 이런 식이에요. 거기 AMD도 뭐 96%. 이쪽 쭉 제외하면은, 뭐 별거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들이 꽤 있죠. 이쪽에, 에너지 쪽, 유틸리티, 그리고 지방은행은 뭐 아시다시피 그렇고, 뭐 투자은행이나 이런 쪽은 상승폭 크진 않지만 상승입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안 좋고, 제약 안 좋고, 그죠? 우리 시장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좀 올라간 쪽이 그나마 여기 보시면 헬스케어 디바이스, 요거 우리나라 의료기기들 잘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다 비슷비슷, 글로벌 상황들이, 시대 환경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얘네들이 지금 압도적인 상승률이 나와 있죠. 시장 대비해서 3배 정도의 평균 상승률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AI를 선도하는 엔비디아라든지 뭐 AMD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애들은 뭐 비교할 수 없는 상승폭이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뭐냐? 이 시대 상황이라는 거죠. 시대 상황. 물론 그 기초 베이스에는 한 가지가 있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23년이고 작년 2022년도에 주식시장이 아주 안 좋았고요. 그 아주 안 좋았던 초동기인 2022년도 상반기부터 이 빅테크 기업들은 엄청난 인력 감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줄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을 비용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뭐 미국은 고용이 아주 탄력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들 혹은 임직원들을 자르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자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경기 환경이나 이런 게 좀 안 좋을 때 감원해서 비용을 줄여놨는데 지금
성장 기대감이 들어오고 SBB 사태로 인한 유동성이 풀려버리면서 스토리가 잡혀 있는 상황. 스토리는 이제 엔비디아가 준 이런 AI 스토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챗GPT도 마찬가지 마이크로소프트도 연동이 돼 있고, 그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새로운 폼팩터가 나왔으니까 그 기대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여기에 유동성이 와르르 붙었어요. 과연 이게 계속 유지될 거냐가 지금 시황에서는 관건이긴 한데, 말씀드렸던 이 상승률에는 유동성이 SBB발 그 유동성이 가미돼서 이만큼 올라온 거고, 하지만 내려가면 또 뭐 사야 돼요? 또 이거 사야 돼요. 내려가면 또 이거 사야 돼요. 자, 언제 그럼 바뀔 거냐? 주도주가 변하고 다른 이제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종목들이 대체될 것이냐? 저는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예상될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경기가 부양적 스탠스로 바뀌잖아요. 본격적인 부양 스탠스로 바뀌면서 이제 실질적인 SOC 투자, 뭐 산업 생산이 좋아지고 고정자산에 투자되고 그리고 제조업 활동이 살아나고 뭐 이런 양상은 제가 볼 때는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하는 시점이라고 계속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내년의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도 지금은 제가 엔비디아를 잠깐 주가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엔비디아가 아이고 진짜 이상해져 버렸다. 이 엔비디아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여기서 엔비디아가 여러분 주가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올랐다고 여기가 끝나는 게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식을 가격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데 이걸로 보시면 안 돼요. 성장은 가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설명하면 제일 좋아? 그죠? 성장을 이제 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키높이라고 얘기하니까 주식시장에서 종목들 이제 수남에 나올 때 키높이 맞추러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I라는 여러분 산업에 지금 키가 작년층일까요? 유년기인 것 같아요? 어디 같아요? 유학이죠. 그죠? 지금 AI 산업을 인간의 생애 주기로 봤을 때는 유아기에 가깝잖아요. 절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왜? 유년기 지나서 청년기 지나서 작년으로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네. 키는 이제 청년기 되면 더 이상 크지 않지만 뭔가 이게 경제 활동이라든지 자산 기준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AI 산업은 유아기죠, 유아기. 그죠? 태아기는 아니죠. 이제 세상에 나왔으니까. 아니, 유아기. 그러니 이게 내려오면 누가 사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사주는 거예요. 이 주식을.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산업은 대성장 주기에서 유아기에 있거든요. 그러니 저는 지금의 AI와 관련한 국내에서도 제가 반도체가 이 정도까지 지금 아닌데 라고 하지만 저는 시장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수급을 돈이 움직이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활자보다 훨씬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 매수의 힘이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 결국은 이 AI의 하드웨어는 칩이니까. 반도체 칩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TSMC가 완전히 갑 중에 갑이죠. 생산을 거기서밖에 못하니까. 그런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 AI 칩들을 어느 정도 파운드리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파운드리 능력이 올라간다면 저는 삼성전자가 10만 원 그냥 바로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 미래를 준비하면서 삼성전자의 포지션을 다시 늘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면 우리가 사실 지금 지수가 뭐 2600에서 2570까지 떨어지느냐 이거는 아주 미세한 별거 아닌 스토리고 사실 이게 아주 큰 그림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랄까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의 새로운 산업이 태동했고 그 태동을 끝내고
세상에 나와서 오픈됐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이 AI 관련한 주식군은 결코 상승 추세가 쉽게 훼손되지 않을 거다. 유동성이 좀 빠져도. 내려오면 최우선 매수 대상은 여전히 엔비디아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내려오면 자율주행의 선두 기업인 테슬라가 될 거고, 그 로직을 구성하는 칩 기업들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그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국내 부품과 장비주들도 조정 나오면 살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줄 서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 대상은 앞으로 계속 될 거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성장판은 이제 전지보다 AI가 저는 더 커지고 있다고도 보입니다. 하지만 2차 전지는 앞으로 실적 시즌 들어가죠. 실적 여전히 좋고요.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저는 여전히 추가적으로 상승도 할 수 있고, 아직까지 성장판이 닫힌 게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는 2차 전지 AI 쌍끌이 산업군이 형성된 거기 때문에 저는 장을 기본적으로는 좋게 봅니다. 단기간에 차익 매물 소화 이런 조정, 기술 조정이 다음 주 정도까지 이어진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현재 관점에서의 성장 투자를, 특히 이 방금 말씀드린 주도 산업들을 기본 구성으로 하는 적극적인 혹은 강세 마인드를 계속 유지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여전히 수익률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입니다.